병신호적이라고 부릅니다. 이완영 의원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조 특위 간사예요. 새누리당 간사라고. 그러면서도 위증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. 사실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. 가장 부도덕한 정치인 그 이미지가 지금 생겼을 정도로 범국민적인 공적인 바로 이완영인데 뜬금없이 국회 일정으로 유럽을 간다는 거예요. 국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. 문제는 국조가 그냥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누리당 간사가 없으면은요 국조 협의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국조를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새누리당 간사랑 협의가 돼야 돼요. 야, 이거 예전에 세월호 특위에서 저쪽 엑스맨들이 하던 짓 똑같이 하는 건데? 그러니까. 그래서 아예 협의 대상자가 빠져줌으로써 국조를 자연스럽게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. 아니, 그러니까 들통이 났으면요. 아, 저 사람이 이제 엑스맨으로 그동안 활동을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났으면 좀 자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끝까지, 자기가 이렇게 행위에 마침표를 찍어줌으로써, 나는 엑스맨으로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, 완수했다.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내세우는 거야? 내 생각에는요. 이완영이 그 18원 후원금이 납치를 하면서 못 해먹겠다고 간사를 내려놨단 말이야. 근데 왜 다시 하게 됐냐면은 이완영의 말에 의하면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그 말은 액면가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. 저는 이완영이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님 표현대로 확신합니다. 사드 문제 갑자기 덜변하면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거든요. 거기는 분명히 비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. 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면서 성주 군민들을 완전히 배신해버렸잖아요. 근데 지금 여기에 이완영이 콧도리가 딱 하나 걸려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네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를 해라는 오더를 받고 청문회를 하는데 TV 생중계가 되는데 모든 국민이 쟤는 간자야. 그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치인이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도저도 하지 말고 사라져줘. 국조기간 동안에. 네가 또 가버리면 국조 연장도 못 시키니까 차라리 사라져줘. 이런 식으로 코트리가 하나 끼워서 그냥 오다 받고 계속 그 짓거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지금 일단은 국조청문회 위증 모의 3장 사진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위증을 모의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, 지금. 그리고 두 번째, 감사원 근무 시 촌지받은 적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공고퇴직됐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.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금방 확인돼요. 이거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. 그다음에 고령 향후회를 중심으로 한 패밀리들이 지금 들통나고 있는데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지금 어디를 찾아낼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고령 향후회에 이들이 계속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특조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국민과 야당 의원 그다음에 새누리당에 탈당한 의원들이 한 목소리 내는 게 있습니다. 최순실 청문회 강제 구인법을 지금 직권상정하라고 정세균 의장한테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이완영이 회의로 도피를 한다는 것은 바로 청문회를 연기나 회피하라는 게 아니고요. 사실상 최순실을 국조위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새끼 출국금지 시켜야 돼. 근데 이완영이 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파티가 있었어. 예. 그 자리에 정강의 이정국 전무 있죠. 예. 우병우 집안 그 집사. 예.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. 예. 사진이 공개됐어요. 최근에. 그러면은 이번 국조를 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완영이 제대로 된 미션을 갖고 국조에 투입됐다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. 거의 다 나온 거지. 3명이 투입됐다라고 보는 거죠. 3명이 지금. 그렇죠. 네, 연합에서 투입됐다는 거 보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박근혜 패밀리의 이론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던집니다. 왜 그러냐면 박근혜 패밀리의 이론들이 고령 향후회를 중심으로 사실은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있는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다고 보면 이 주변 인물이 아니고요. 적어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박근혜 최순실의 권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동조를 한 세력으로 저는 분명히
의혹을 던지고요.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. 지금 네티즌들이 이완영이한테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도 추적하고 있고요. 예.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완영이라는 캐릭터가 최근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감사원에 재직하다가 그렇죠. 뇌물 받고 1년 만에 사직서 쓰고 사실상 쫓겨났다는 거예요. 그 당시에도 무슨 파면이나 이런 징계를 안 받고 지 스스로 사직했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사원 직원이 감사하러 나갔다가 피감 기관한테 뇌물을 받는 그런 캐릭터야.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.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완영이 비리가 없나고 캤다고요. 그 당시에 그 군 의회 의원들 뭐 관련해가지고 금전적 비리가 하나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신비님 말씀은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패밀리일 수도 있겠죠.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패밀리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치 생명이 끝났어요. 얘는 정치 생명이 끝난 것까지도 감안하면서까지 성주에서 사드 문제 등 돌리고 범국민적으로 공적이 되고 범국민적인 별명이 이완용이에요.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비리 문제에 콕 끼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. 최순실 게이트 막 났을 때 웬만한 비리 없는 친박 국회의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거든요. 이완영만 나서는 이유가 저거는 반강제. 버리는 패구만. 그러니까 이완영 자체는 뭔가 비리가 걸려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안 하고 싶겠지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어쨌든 정말 골 때리는 캐릭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관으로 재직됐었잖아요. 감사원.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관은 굉장히 무서운 자리거든요. 사실은. 그런데 촌지받고 사퇴할 정도였으면요.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. 작은 사건으로 감사원 사무관이 옷을 벗는 건 거의 드물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하기 때문에 미리 수습 차원에서 옷 벗고 나간 거지 이게 적당하게 마무리 질 거였으면 절대 나갈 자리가 아니에요. 사무관 자리가 그렇게 공무원이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.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높은 직입니다. 예. 그 어떤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게 재밌어. 이완영 떡잎부터 달랐다. 그러니까. 특검이 정말 현직 국회의원 수사하는 데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국조를 하고 있는 쪽에 협업 대상인데 이 사람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. 사실은. 그렇죠. 위증교사 부분만 갖고도 수사를 해야 돼.